부자여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해야 부자가 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이에게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고 해봅시다. 이럴 때 당신도 똑같이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고추 씨앗을 심으면 고추가 납니다. 피망 씨앗을 심으면 피망이 나겠죠. 자신이 평소에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것을 수확할 시기가 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즐거움의 씨앗을 심고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의 씨앗을 심습니다. 언짢은 말을 들었다고 해서 똑같이 기분 나쁜 씨앗을 심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항상 좋은 씨앗만 심습니다. 고추 씨앗을 심은 사람은 스스로 고추를 수확하게 되듯이 나쁜 씨앗을 심은 사람은 반드시 나쁜 일을 거두게 됩니다. 험담을 들은 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험담하지 않는 일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쁜 말을 들었다고 해서 똑같이 나쁜 말을 하면 그 사람과 부둥켜 안고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데 일단 저는 그런 사람과는 부둥켜 안기가 싫습니다. 나라도 행복해지면 지구상에 불행한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은 줄어듭니다. 신이 기뻐하는 삶의 방식은 우선 나 자신이 가장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된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그 방법을 알려야겠죠. 그렇게 행복해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다 보면 그 내용이 모여서 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몇만 명의 사람에게 읽히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눈앞에 놓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기분을 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제가 항상 기분이 좋은 이유는 스스로 기분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즐겁습니다. 항상 즐겁기 때문에 언제든지 즐거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받아도 곧바로 대답할 수 있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려서부터 항상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의 설계도를 그려달라는 말을 듣고 곧바로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수십 년씩 도서관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한 달의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은 딱 한 달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머릿속에 수십 년의 생각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저는 계속해서 행복을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고 대답하지 못할 것이 없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 대답이 최고라는 말은 아닙니다. 인간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자신이 가장 위에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질문을 받으면 지금 내가 답할 수 있는 최고의 답을 하겠지만 더 훌륭한 답이 있을 겁니다. 5년 뒤에 물어보면 더 훌륭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1년 뒤라도 반년 뒤라도 내일이라도 더 좋은 답이 나올 겁니다. 성장한다는 건 그런 것이겠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다면 누구라도 자신의 발언에 대해 왜 그런 식으로 말했을까 하고 후회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발전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잘못한 것조차 알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럴 때는 오늘은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렸네 라고 하면서 실컷 후회하고 고민하면 됩니다. 이 또한 신이 주신 고민입니다. 그런 찜찜한 기분이나 괴로움을 느껴야 자신이 쓸데없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조심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가슴에 꽂히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아프더라도 그 아픔을 억지로 막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피가 한껏 흐르도록 내버려 둡니다. 반대로 제 말 한마디로 상대가 피를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상처받았을 때의 제 아픔을 떠올리면서 본의 아니게 그런 말이
튀어나왔는데 언짢은 기분이 드는 사람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난 이래도 돼라며 반성하지 않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경험을 하고 나면 2번 다시 상처를 줄 만한 말은 하지 말자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픔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픔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아픈 의미가 없어집니다. 상대는 웃으며 용서해 줬지만 그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었는데 하며 이틀 동안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이틀의 괴로움을 반나절로 줄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꼬박 이틀 동안 괴로워해야 합니다. 그 고통을 극복하면 다음에는 절대로 말실수를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어떤 식으로 말하면 좋을까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는 이런 멍청이 같으니라고 말해서 상대에게 상처를 줬다면 이번에는 그 정도로 말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발전입니다. 결국 비슷한 말일지언정 조금이라도 표현을 부드럽게 바꿀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발전이죠. 또 그 다음번에는 으이그라고 책망하듯이 말하는 대신 모르는 게 있으면 가르쳐 줄게 라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물어봐. 그렇게 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편이 좋아 라고 친절하게 말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투성이입니다. 하지만 발전하는 사람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어제까지는 내가 옳다고 우겼는데 내가 틀렸었다. 잘 생각해보니 그쪽 말이 맞았다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가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창피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쓴 책이 잘 팔린다고 또 사장이라고 으스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기왕이면 후회하고 발전하면서 멋지게 사는 편이 좋지 않을까요? 제2장 운이 들어오는 말투는 따로 있다. 운은 마음먹은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당신은 어떤 부자가 되려고 이 책을 손에 드셨나요? 가격표를 보지 않고 마음에 드는 옷을 모조리 사고 싶다. 원할 때 원하는 곳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부자가 되고 싶다. 페라리를 매년 한 대씩 살 만한 경제력을 갖추고 싶다. 네,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바라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당신이 바라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부자가 되고 싶은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실 어느 정도의 부자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해야 할 일은 부자가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일입니다. 무슨 일이든 일단 각오를 다지고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친한 40대 싱글맘 A씨는 이혼한 뒤에 우연히 히토리 씨의 가르침을 접하게 되었고 그의 말을 5년 정도 실천했더니 연수입이 5천만 원이나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은 항상 상냥하고도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싱글맘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상담도 해줍니다. 그런 그녀도 처음 이혼을 해서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되었을 때는 아이를 위해서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앞설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안해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보자고 마음을 다잡고 한 발짝 내디뎠더니 이제 어떻게든 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속이 후련해졌답니다. 그리고 히토리 씨의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들으면서 그의 가르침을 하나씩 실천했더니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승진했고 월급도 올랐다고 합니다. 연봉이 5천만 원만 되어도 잘 번다고 말하는 요즘 같은 세상에 연봉이 5천만 원이나 올랐다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사람을 보면 나와 다른 세계의 사람들처럼 보여서 왠지 주눅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각오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정도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부자가 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돈은 결국 사람이 운반한다. 당신은 혹시 돈이 걸어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돈이 걸어다니는 모습을 지금까지 한 번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돈에는 발이 달리지 않아서 걸을 수 없기 때문에 돈이 줄을 맞추어 행진하면서 제 발로 당신 집을 찾아올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습니다. 돈은 반드시 사람이 운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호감을 얻지 못하는 사람, 인간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부자도 있잖아요. 라고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나쁜 짓을 하거나 남을 속여서 돈을 빼앗는 등 사람들이 싫어하는 비열한 부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든 분은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의 대전제는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오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호감을 살 수 있을까요? 인기 있는 가수가 도쿄돔에서 콘서트를 하면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돔을 가득 채우곤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사람은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판다보다 사람을 더 좋아한다는 뜻이죠. 본래 사람은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만 미움을 받는다면 당신이 표정이나 태도 등에서 뭔가 호감을 잃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으려면 미움을 살 만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호감을 살 만한 행동을 하기보다는 미움을 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그 중에서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상처를 받을 만한 험담, 독설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죠. 자신이 이런 말을 자주 한다면 그 버릇부터 고쳐야 합니다. 히토리 씨는 부자가 되었지만 거만하게 군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부자가 되어서도 남들이 미움을 사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자를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만하게 구는 사람을 싫어할 뿐이죠. 사실 사람들은 생각보다 관대해서 특별히 남들이 싫어할 만한 짓만 안 하면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해줍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으스대지 않기는 사실 아주 쉽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누구나 돈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을 테니 말입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성격이 변한다면 돈에 패배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기 역량보다 큰 것을 가졌기 때문에 태도가 변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부자가 되면 변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그 정도 그릇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것일 뿐입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은 변함이 없으시네요 라는 말을 자주 듣는 히토리 씨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답합니다. 정말로 좋은 물건은 변하지 않는 법이죠. 말투를 바꾸면 일어나는 좋은 일들. 혹시 스스로 말주변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은 엄청난 행운아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늘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는 뜻이니까요. 내 말주변은 기껏해야 30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70점이나 더 올라갈 기회가 있습니다. 내 말주변은 마이너스 30점이라고 생각한다면 130점이나 상승폭이 있는 것이죠. 즉 개선의 여지가 아주 많다는 뜻입니다. 대화 실력을 갈고 닦는 보람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승폭의 매력을 느낍니다. 그 변화의 크기를 보고 감탄하죠. 다만 30점에서 40점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변화를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 소개한 방법을 뭐든 한 가지씩이라도 시도해 본다면 반드시 어떤 변화의 조짐이 보일 겁니다. 예를 들어 술자리에 초대를 받거나 일을 부탁받는 횟수가 늘거나 칭찬받는 일이 늘거나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 변화의 조짐을 확실하게 느끼면서 계속해서 대화 실력을 갈고 닦다 보면 당신의 매력이 빛을 발해서 언젠가는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드러운 말은 운을 불러들이는 최고의 마법. 앞에서 돈은 반드시 사람이 운반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원만한 인간관계는 필수 조건이죠. 자, 그렇다면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하는 기술을 갈고 닦으면 됩니다. 히토리 씨는 저에게 인간관계는 결국 말을 주고받음으로써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말을 하니 그 사람을 잘 관찰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곧바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을 유심히 관찰했더니 역시 매력적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청소하는 아주머니를 보면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먼저 인사합니다. 도로에서 공사하는 아저씨를 봐도 수고하십니다. 감사해요. 라고 격려의 인사를 건넵니다. 또 저를 만날 때마다 마유미 씨의 미소는 보는 사람의 마음을 밝게 해줘요. 마유미 씨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라고 눈물이 날 정도로 따뜻한 말을 건네고는 합니다. 이렇듯 그는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 담긴 따뜻한 상냥한 말을 해줍니다. 누군지 감이 잡히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관찰한 사람은 바로 히토리 씨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그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려고 전국에서 수많은 팬이 모이는 이유는 그가 하는 말에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히토리 씨가 부자가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줄 말을 하고서는 미안, 지금 그 말은 못 들은 걸로 해줘 라고 한들 이미 뱉어버린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만한 말을 하고 난 뒤에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튀어나왔다 라고 말하면서 쉽게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간관계가 잘 풀릴 수도 관계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을 매력적으로 하면 곧바로 운세가 좋아집니다. 당신이 지금이라도 말이 자신의 운세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히토리 씨가 권하는 매력적인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이 담긴 밝은 말, 모두가 기분 좋아질 만한 말, 은근한 배려가 담겨 있는 말,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튀어나올 만한 유머러스한 말, 남에게 그래 해보는 거야 하는 의욕을 줄 만한 말,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명쾌하고 듣기 좋은 말.
이런 말을 자주 하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돈도 따를 것이 분명합니다. 좋은 말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주위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듣기 쉽게 말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애정이다. 저는 히토리 씨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대단하다고 느끼곤 합니다. 그 이유는 항상 그가 어휘력이 부족한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거야말로 듣는 이에 대한 최고의 애정이자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말을 섞어가며 이야기할 때보다 누구나 알아들을 만한 쉬운 단어로 이야기하려고 할 때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화법 하나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편한 대로만 말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일로도 성공하고 주위 사람들의 호감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절대로 그 사람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자기가 먼저 나서지 않아도 주위에서 자연스럽게 대우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할 때 항상 최고의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아직 모르는 단어가 많은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화하기 전에 부모 입장에서 아이에게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을 들여보면 어떨까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때 최대한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말합니다. 그런 배려의 마음이야말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애정이 넘치는 대화 방식을 싫어할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100% 행복하다. 이렇게 살짝 돌리면 됐어. 그러면 이렇게 놓고 됐어. 알아듣기 쉽게 말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애정이다. 저는 히토리 씨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대단하다고 느끼곤 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항상 어휘력이 부족한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려의 마음이야말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애정이 넘치는 대화 방식을 싫어할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 또한 하나의 투자이다. 회사원은 회사에서 손님에게 차를 내주거나 복사를 하고 서류를 작성하는 등 온종일 바쁘게 일하기 때문에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빵사는 아침 일찍부터 맛있는 빵을 굽고 더 맛 좋은 빵을 연구해서 손님들에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 빵을 사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있죠. 돈을 버는 일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돈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준 데 대한 보상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대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면 어떨까요? 근사한 양복이네요. 오늘도 웃는 얼굴이 멋져요. 요즘 더 예뻐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기분을 밝게 해주고 남들이 기뻐할 만한 말을 하면 이런 말을 하는 당신을 보면 신께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전업주부라면 남편의 미소가 늘면서 월급이 오르고 회사원이라면 출세하고 자영업자라면 손님이 많아지고 수입이 늘겠죠. 즐거운 보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대화는 신께서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훌륭한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면 하늘에서도 열심히 잘 살고 있군 하면서 당신에게 상을 내려주실 겁니다. 신은 이 세상의 온갖 것들을 만들어낸 분이십니다. 그런 신에게 당신을 억만장자로 만드는 일 따위는 식은 죽 먹기가 아닐까요? 모든 사람을 칭찬하면 아부가 아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 아부를 떤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부는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등 환심을 얻으면 어떤 이득을 볼 만한 사람만 칭찬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알랑거린다거나 비위를 맞춘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모두를 똑같이 칭찬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회사 상사에게는 부장님, 오늘도 멋지시네요 라고 말하며 비위를 맞추면서 부하 직원에게는 그 일 빨리 처리 안 할래? 혹은 왜 그런 것도 못하는 거야? 라고 화를 내고 무시한다면 상당히 밉살스러운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은 아부쟁이라는 말을 들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상사에게 부장님 오늘도 멋지시네요 라고 말하고 부하 직원에게도 오늘도 힘내서 일하자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누구에게나 항상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모두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멋진 사람이 되겠죠. 누구도 그런 사람을 싫어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스카우트 되어 좋은 부서로 이동해 월급이 오르거나 다른 곳에서 온 임원의 눈에 들어서 신데렐라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르죠. 어떤 좋은 형태로 부자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는 말을 하는 일이 당연한 사람이 되었을 때 나쁜 일이 생길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행운이 생기는 목소리 톤이란 제 친구 중에는 전화의 첫 마디가 항상 어두운 친구가 있습니다. 내 얘기 좀 들어줄래? 지난번에 잃어버렸던 지갑이 말이야. 있잖아. 저번에 내 남자친구가 이런 전화를 받으면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아서 긴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잃어버린 지갑을 찾았다거나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았다는 등 좋은 이야기일 때가 많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왠지 괘씸해서 저도 모르게 야, 좋은 이야기면 좋은 이야기답게 말하라고 괜히 걱정했잖아 하고 화를 내게 됩니다. 물론 말투가 항상 이런 식이어서 그렇지 특별히 악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을 당황하게 하지 않으려면 대화의 첫 마디는 가능한 한 밝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화할 때는 상대방 표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첫 마디가 더욱 중요합니다. 평상시에는 물론이고 일 때문에 전화하는 경우에도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든 신규 거래처 직원이든 당신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판단할 기준이라고는 목소리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면 밝고 시원시원하게 말해야 합니다. 음악 치료란 것이 존재할 만큼 소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음악으로 치료받는 사람도 많죠. 음악을 듣기만 해도 우울했던 기분이 풀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말을 할 때도 목소리 높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을 할 때 도레미파솔라시도의 솔을 의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받을 때도 솔을 의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기분이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이 당신 목소리만 들어도 느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밝은 목소리 톤만으로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보상은 크기에 상관없이 기쁘게 받자. 당신이 이 책에 나온 내용을 한 가지라도 실천하다 보면 어떤 긍정적인 사인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 사인을 제대로 알아채시기 바랍니다. 종종 글쎄요, 저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정말로 그렇냐고 되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면 즐거워요 라고 주위 사람에게 칭찬을 들었거나 부부싸움이 줄었거나 친구가 늘었거나 월급이 5만원, 아르바이트 시급이 1,000원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게 도착한 보상에 민감해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상이라도 상을 받았다면 당신이 부자가 되기 위한 계단을 한 계단 올라갔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그 신호를 제대로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나한테는 아무 변화도 없다면서 결국 모든 노력을 그만두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타까운 일은 지나치게 둔감한 사람에게는 정말로 보상이 오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죠. 신께서 선물을 보냈는데도 눈치채지 못하는 데다가 아무런 변화도 없다고 불평까지 하다니 선물을 주는 보람이 없는 인간이군 하고 실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부터는 정말로 선물을 받지 못하게 되겠죠. 작은 사인도 놓치지 말고 감사히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새 수입이 늘거나 손님이 늘거나 출세하거나 멋진 사람과 만나는 등 어떤 형태로든 부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작은 변화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돈을 열심히 모으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당신은 이미 부자입니다. 제3장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말을 잘하려고 전전긍긍하지 마라. 지금은 몇백 명이나 되는 청중 앞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많아진 저도 처음 히토리 씨에게 앞으로 많은 청중 앞에서 이야기해야 해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당장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대여섯 명 앞에만 서도 긴장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이죠.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안 믿으실지 몰라도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히토리 씨처럼 말을 잘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순식간에 편하게 해주지도 못합니다. 그럴듯한 말을 준비해서 멋지게 강연을 하려고 열성을 다하면 오히려 머릿속이 새하얘집니다. 잘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남들 눈에도 긴장한 티가 날 정도로 떨어서 오히려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이런 성격인 제가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언젠가부터 발상을 전환해서 말을 잘하려는 생각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쩌지? 이렇게 말하면 멋있어 보일까? 하는 생각을 철저하게 버리고 가능한 평상시처럼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도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상대가 한 명은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나 형제, 키우는 고양이라도 좋습니다.
그 상대와 이야기할 때처럼만 하면 누구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키라메로를 대화를 잘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아키라카니 나 카메루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어떨까요? 분명하게 바라본다. 나카메루. 아키라카니 나카메루. 하지만 말은 쉬워도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사람들 앞에 서면 자기도 모르게 멋을 부리게 되겠죠. 저는 아직 조금 허세를 부리고 무게를 잡을 때가 있습니다. 멋있는 척이라는 거품을 빼면 자기다운 말투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이야기를 듣는 사람 마음에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는 멋있게 보여야지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히토리 씨는 말을 할 때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사용하는 단어와 말하는 어조 모두 평상시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토리 씨의 이야기는 우리 마음에 직접 와닿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감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여기서 멋을 부린다는 말은 유창하게 말해서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고 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억지로 집어넣는 것을 말합니다. 말을 할 때는 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신이 없어도 자신 있는 척을 해야 하는 이유. 강연회를 마친 뒤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유미 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떨지 않고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다니 어떻게 하면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지금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마다 긴장합니다. 자신감 따위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하지만 히토리 씨에게 배운 뒤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은 자신만만한 척을 하라입니다. 예전에 강연을 앞두고 긴장해서 완전히 얼어있는 저에게 히토리 씨가 이런 말을 해준 적 있습니다. 마유미 씨, 잘 들어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나 장사를 잘하는 것이나 성공의 비결은 딱 하나예요. 속으로는 아무리 자신이 없어도 자신만만한 척을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자신 있는 것처럼 보이면 됩니다. 자신감 있는 척 하면서 말하는 횟수를 늘려가다 보면 말이란 건 점점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레 자신감도 붙게 되죠. 만약에 마요미 씨가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엄청나게 고민하는 얼굴로 자신은 없지만 한번 해보겠다 라는 식으로 말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절대로 그 선생님한테 수술을 받고 싶지 않겠죠. 수술이고 뭐고 당장 도망치고 싶을 거예요. 말도 마찬가지랍니다. 자신 없어 보이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고 꼭 말을 유창하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보기에 자신 있어 보이면 되는 거니까요. 장사할 때도 자신 없는 태도로 물건을 팔면 정말 좋은 물건도 별 볼 일 없는 물건처럼 보이잖아요. 자신감 있어 보이게 행동하는 건 말이죠.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나 자기 가게를 선택해준 사람, 자기를 만나러 와준 사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애정 표현이에요. 자신이 없더라도 남들 눈에 자신 있어 보이면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하지만 너무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생글생글 웃고만 있어도 됩니다. 살짝 또랑또랑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즐기면서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여주세요. 웃기려 애쓰기 전에 웃는 것부터. 히토리 씨의 이야기에는 반드시 유머가 들어 있습니다. 그는 항상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즐거운 이야기를 들려주죠. 긴장감이 흐르다가도 그의 유머 한 번이면 분위기가 쉽게
쉽게 누그러집니다. 신기하게도 웃으면 표정이 부드러워지면서 동시에 딱딱하게 굳어있던 마음마저 풀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마음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죠. 그걸 아무렇지 않게 소화해내는 히토리 씨를 보고 있노라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유머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쉽게 익힐 수가 없죠. 특히 대화 속에 가벼운 유머를 섞는 일은 아무나 못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머라고는 기껏해야 아재 개그나 가벼운 말장난 정도입니다. 저처럼 유머에 자신이 없다면 억지로 웃기려고 하다가 썰렁한 분위기를 만들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손쉬운 일은 누군가 재밌는 이야기를 했을 때 당신이 실컷 웃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웃는 얼굴과 웃음소리가 말하는 이에게는 최고의 유머입니다.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때로는 최고의 대화 소재가 된다. 유머러스해지는 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일상에서 일어난 최악이라고 생각되는 일이나 실패담이 그 기회를 제공합니다. 당신이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일은 사실 최고의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친구 중에 최악의 경험을 최고의 이야기거리로 바꾸는데 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가타 사치히로 사장인데 저는 그를 오가라고 부릅니다. 한 번은 그가 자신이 지방 호텔에 머물렀을 때 일어났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러 나가면서 열쇠를 프런트에 맡겼다고 합니다. 호텔 이름과 방번호가 적힌 열쇠를 잃어버리면 곤란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겠죠. 호텔 직원이 몇 시쯤 돌아올 거냐고 묻기에 밤 12시 전에는 돌아오겠다고 답한 뒤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예정보다 조금 이른 11시 반쯤 호텔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호텔 직원의 모습이 안 보여서 프런트 데스크를 살피러 간 오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오가의 방 열쇠가 프런트 위에 버젓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오가타님, 열쇠 여기 있습니다. 라는 쪽지와 함께 말이죠. 오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호텔 직원한테 타인을 믿는 마음을 배웠어. 그런 시골에는 남의 방에 몰래 들어가서 물건을 훔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지. 내 마음이 물질주의에 찌들었었나 봐. 난 아직 멀었어. 이 이야기를 들은 저는 배꼽이 빠지도록 웃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방번호까지 적혀있는 열쇠를 프런트에 두고 가다니 도난 사고라도 났으면 어쩌려고 말이야 라며 화를 내지 않았을까요? 만약 오가가 그렇게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었다면 저는 그와 친구로 지내지 않았을 겁니다. 오가는 누군가 기분 나쁠 만한 일을 겪어도 금세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로 각색해서 들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아주 좋아합니다.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인기 있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처럼 똑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재밌는 이야기거리로 삼는 사람이 있고 어이없고 화가 났던 일로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친구 오가처럼 모든 일을 웃음의 소재로 삼을 줄 아는 사람은 최악의 일이 생긴 순간에도 그 경험을 머릿속에서 딸가당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바꿉니다. 누군가에게 들려줘서 재미있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최악의 사건도 즐거운 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스스로 내 인생에 기분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즐거운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은 함께 있는 이들을 즐겁게 해주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사랑받습니다.
하지만 어이없고 화났던 경험담을 늘어놓는 데만 익숙한 사람은 그 호텔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호텔이야. 그런 서비스를 하다니 어이가 없네 하면서 불평불만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푸념을 입에 달고 살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항상 구시렁거리며 불평만 하다 보면 결국 재미없고 매력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어느 텔레비전 토크쇼는 개그맨 출연자들이 자신에게 일어난 실패담이나 최악의 사건을 자기 나름의 재미있는 시선으로 해석해서 들려주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점 때문에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중 한 개그맨은 자신이 중학교 시절에 공원에서 생활하며 종이상자를 뜯어먹을 정도로 가난했던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놓은 책을 출간했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영화화 되기까지 했습니다. 유머러스한 이야기를 하려면 우선 한 가지 습관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항상 즐겁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항상 뭔가 화낼 거리가 없는지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닙니다. 이와 반대로 즐거운 일을 생각하는 버릇을 들이면 재미있는 변환 스위치를 켜서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즐거운 이야기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끈기 있게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사이에 당신은 사람들에게 말을 재미있게 하는 즐거운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게 될 것이고 틀림없이 인기도 많아질 것입니다. 말은 메아리처럼 돌아온다. 말은 메아리와 같습니다. 당신이 무엇인가 말을 하면 그 말이 다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더 커져서 돌아오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말을 하면 더 좋은 말이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기 때문에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당신이 아직 부자가 되지 못했다면 뭔가 좋지 못한 말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난 항상 좋은 말만 하는 걸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목에 녹음기를 매달고 하루 동안 녹음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들어보면 분명히 놀랄 것입니다. 아, 진짜 질린다. 웃기고 있네. 재미없어. 라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거나 습관처럼 휴 하며 한숨을 내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자신도 깜짝 놀랄 만큼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제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괜찮습니다. 누구나 자기도 모르게 약한 소리를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의미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에 긍정적인 말을 덧붙이는 겁니다. 정말 짜증난다. 고 생각했지만 괜찮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생각했지만 용서해야지. 지루해 죽겠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재밌어졌어. 휴, 행복해. 어떻습니까? 이처럼 쉽게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나쁜 말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안 좋은 말을 자주 했다면 그 습관을 한 번에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조금씩이라도 긍정적인 말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계적으로 나쁜 말, 어두운 말이 줄어들 테니까요. 나쁜 말이 줄어듦과 동시에 당신 주위의 사람들의 태도나 반응 또한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물론이고 말하는 본인까지 밝고 행복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말은 천국의 말입니다. 반대로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것이 가난의 신을 불러들이는 지옥의 말이죠. 천국의 말과 지옥의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국의 말은 사랑합니다. 운이 좋네.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고마워요.
용서할게요. 멋져요. 예뻐요. 맛있어요. 지옥의 말은 투덜거림, 운도 없지, 오는 소리, 걱정, 불평, 불만, 용서할 수 없어, 험담, 푸념. 이제부터는 말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기분이 들게 하는 좋은 말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 좋은 말은 반드시 운이라는 메아리가 되어 돌아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듣는 사람이 줄어든다. 결혼식장에 갔다가 오늘 날씨가 화창한 걸 보니 신랑 신부가 앞으로 운수대통할 기운이 느껴집니다. 어쩌고저쩌고 생략.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다사다난한 사건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상호 원만하게 지내면서 각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매일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주례사를 들었다고 해봅시다. 우리는 이처럼 신랑 신부에게 보내는 축하 메시지에 어려운 한자어를 잔뜩 섞는 데다가 말까지 길게 하는 주례 선생님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를 섞어가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마음에 와닿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주례사가 너무 길면 점점 지루해져서 말씀하시는 분께는 죄송하지만 빨리 끝났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히토리 씨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짧게만 해도 100점입니다. 건배사를 한답시고 맥주에 거품이 다 빠지고 미적지근해질 때까지 떠들면 안 되겠죠? 말을 잘하는 사람은 짧게 말하면서도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합니다. 지금 필요한 요점을 이야기하자라거나 상대방이 알아듣게 제대로 전달하자는 생각은 듣는 사람에 대한 애정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짧게만 해도 100점이죠. 질질 끌면서 길게 말하는 것은 박하게 점수를 매기자면 마이너스 100만 점입니다. 저도 이 말에 공감합니다.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말을 잘한다고 느끼게 하는 사람은 말을 짧게 할 뿐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단어로 알아듣기 쉽게 합니다. 히토리 씨는 이어서 저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말은 짧게만 해도 100점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긴 이야기에도 훌륭한 가르침이 있어요. 마유미 씨 그거 알아요? 교장 선생님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사실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인내심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교장 선생님은 조회 때 운동장에서 휙휙 쓰러지는 학생들이 있어도 준비한 훈화 말씀을 멈추지 않잖아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아무리 긴 이야기도 인내심을 가지고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교장 선생님의 큰 그림인 거죠. 사회에 나가서 다양한 일을 접하다 보면 교장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인내심만큼 도움이 되는 것도 찾기 어렵다니까요. 역시 교장 선생님은 달라요. 저는 히토리 씨의 말을 듣고 그만 박장대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말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던 중에 나온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농담 삼아 한 말이니 부디 교장 선생님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학생들의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밤낮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사실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농담으로 히토리 씨는 우리를 웃게 하지만 사실 어떤 일이든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이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일이 즐거운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을 때도 인내력을 기르는 훈련을 한다고 생각하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어려운 말로 가득한 연설도 한자 공부라고 생각하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본인이 이야기할 때는 짧고 알기 쉽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 잘하는 사람을 따라하지 마라. 우리가 흔히 하기 쉬운 실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을 흉내 내려다가 제풀에 기가 죽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멘트나 멋지다고 생각하는 대화 방식을 흉내 내보는 것은 추천할 만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말 잘하기로 정평이 난 사람을 흉내 내봤자 대부분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실패의 쓴맛을 보고 나면 괜스레 더 기가 죽고 자신감을 잃게 마련이죠. 모처럼 이 책을 읽고 말을 잘하고 싶다는 생각에 열성을 다했는데 하필 타고나기를 말을 잘하게 태어난 사람과 비교해서 기가 죽고 스스로 의욕이 꺾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기가 죽으려고 이 책을 읽고 있는 게 아니니 말입니다. 제가 누군가를 흉내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그 사람이 될 필요도 없죠. 당신은 당신입니다. 제가 아무리 히토리 씨의 열혈 팬이고 그의 대화 방식을 좋아한다고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히토리 씨의 대화 방식을 흉내내기 시작하면 틀림없이 사람들이 왜 저러지? 이상하네 하고 의아해할 것입니다. 당신 역시 당신 그대로의 모습일 때 가장 보기 좋습니다. 그래도 정 비교를 해야겠다면 말을 잘하는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멋지다고 생각하는 대화법을 자기식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위기를 띄우고 싶은데 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저는 말을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상담을 요청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잘하고 싶으냐고 물어보면 대화 도중에 말이 끊겨서 침묵이 생기지 않도록 말수를 늘리고 싶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지 즐겁지도 않은 이야기를 주저리 늘어놓는다고 해서 과연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제 생각에는 재미없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늘어놓는 사람과 있을 바에야 차라리 말없는 사람과 있는 편이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과 말수를 늘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평소에는 말이 별로 없지만 한마디 말에 무게가 있고 근사한 느낌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시간에 2~3마디밖에 하지 않지만 함께 있으면 즐겁고 왠지 모를 존재감이 뿜어져 나오는 사람도 있죠. 한 사람 한 사람 얼굴과 성격이 다른 것처럼 말하는 방식도 각각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말수를 늘리기보다 함께 있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해줄 방법이 있을까? 이 사람이 즐거워할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그 자리를 즐겁게 만드는 일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누군가 말을 할 때 웃는 얼굴로 들어주거나 그렇구나 대단하다 하면서 맞장구를 쳐주거나 소리내어 웃어주는 등 즐거운 분위기를 조성할 방법이 얼마든지 떠오를 것입니다. 말을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자리를 즐겁게 만들려는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에둘러 말해야 잘 전달되는 이유. 좋은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은 나머지 가까운 사람에게 그 뜨거운 감정을 식히지 않은 채 그대로 내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선가 아주 좋은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가족이나 친구, 동료 등 가까운 사람이 그것과 반대되는 말을 하면 그런 사고방식은 잘못됐어요 라는 식으로 지적을 해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장이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히토리 씨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그 감동을 그대로 전력 투구라도 할 기세로 직원들에게 전하고는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사장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가 없어요. 라면서 회사를 그만두는 직원이 하나둘 생겨났던 씁쓸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 최선을 다해 좋은 이야기를 해줄 요량이었는데 결과가 좋지 못했죠. 그러고 보면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전달 방법이 잘못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강요를 당하는 느낌이 들면 누구든 기분이 나쁠 테니까요. 당시의 직원들은 사장인 제가 자신을 부정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상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정말 미숙했습니다. 그렇게 미숙한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면 당신한테 그런 소리까지 듣고 싶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 거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결코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고 나도 아직 부족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조금 에둘러 말하게 되었습니다. 전달 방식을 바꾼 것이죠.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에 훨씬 더 잘 전달됩니다. 아무리 맛있는 차라도 부글부글 끓는 뜨거운 물로 타놓고 맛있으니까 지금 당장 드세요 라면서 억지로 마시게 하면 상대방은 화상을 입고 말 것입니다. 마시기 좋은 적당한 온도가 되었을 때 대접해야 차의 참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망설일 시간에 일단 행동해라. 가끔 저에게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 때문에 좀처럼 제 생각을 말하지 못해서 고민이에요 라며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깨지지 않을까? 나는 감동했지만 이런 이야기로 흥분해서 떠들어대면 상대방이 지겨워하지 않을까? 혹시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을까?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의 머릿속에는 이런 부정적인 망상이 먹구름처럼 잔뜩 끼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렇게 고민할 때 상대방은 대개 아무 생각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분명히 당신이 걱정하는 것의 10분의 1도 생각하지 않고 있을 겁니다.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 귀로 흘러보내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혼자서 생각을 지나치게 많이 하다 보면 부정적인 망상에 사로잡혀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사용해보고 효과가 좋았던 건강보조식품이 있었다면 이걸 먹었더니 피부에 윤기가 돌고 젊어졌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요 하는 식으로 자신이 느낀 점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전달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품을 판매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하면서 혼자 부정적인 망상을 부풀리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강매하려는 줄 알고 앞으로 다시는 안 만나 줄지도 몰라 하는 식으로 생각이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기울게 마련입니다. 그래도 꼭 말해야겠다고 큰 마음을 먹고 용기를 쥐어짜서 한 말이 놀라울 만큼 어둡고 무겁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상대방에게도 틀림없이 그 어둡고 무거운 공기가 전해져서
뭔가 이상한 물건을 팔려는 건가 하고 오히려 경계심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긴장하면서 말할 것이 아니라 저는 말이죠. 이 건강보조식품을 먹었더니 굉장히 좋던데요 하고 자신이 좋다고 생각한 점을 솔직하게 전하면 됩니다. 당신 말을 듣고 상대방도 그 상품이 궁금해지면 본인이 구매하겠죠. 그걸로 된 겁니다. 당신이 추천한 물건을 상대방도 마음에 들어 하면 함께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진짜 판매 목적으로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품의 매력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편이 상대의 구매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부정적인 망상 때문에 자기 의견을 솔직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도 이런 말을 하면 싫어하겠지 하고 혼자 고민하면서 부정적인 망상만 부풀려서는 안 됩니다. 마음 놓고 솔직한 마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걸까? 결국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싸움의 법칙을 아시나요? 얼마 전에 한국에 여행 갔을 때 한국인 가이드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인은 자기 의견을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기 때문에 종종 의견 대립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기는 건 목소리 큰 사람이죠. 그때는 이 말을 듣고 그는 그저 신나게 웃기 바빴는데 생각해보니 이는 비단 한국인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할 때 목소리가 크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들리기 때문에 의견이 받아들여지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목소리가 작으면 아무리 훌륭한 의견이라도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죠. 평소에 대화할 때도 목소리가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이 좋습니다. 무작정 크기만 하면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잘 들리도록 이야기하는 것은 듣는 사람에 대한 예의이자 배려이죠. 이런 배려가 없으면 우선 대화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들리지 않는 모기만한 목소리로 말해서 듣는 이로 하여금 죄송한데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부탁을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다시 말해줘도 또 들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일이 2번, 3번 반복되면 사실은 잘 안 들리지만 웃으면서 알아들은 척을 하게 되죠. 몇 번이나 되묻기는 왠지 미안해서 결국 다시 물어보지 못하게 됩니다. 말을 할 때는 작은 목소리로 소곤소곤 말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잘 들리는 목소리 크기를 의식해서 말해야 본인에게도 좋습니다. 목소리가 작으면 자신감도 없어 보입니다. 자신이 없어 보여서 득이 될 만한 일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될 일을 일부러 할 필요는 없겠죠. 좀처럼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겠다면 우선은 대답만이라도 큰 목소리로 하는 연습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먼저 활기 넘치게 네 라고 대답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점점 큰 목소리가 나오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